우리는 각자 고유한 에너지와 빛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빛은 축복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에너지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을 수 있고 그들 중 일부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높은 진동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빛을 보고 그 빛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며 종종 우리를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영적 진전을 방해하려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중요한 경고 신호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그들이 우리의 빛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영적 성장을 경험하거나 어떤 돌파구를 찾았을 때 그들이 이를 비웃거나 무시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명상 기법이나 자기개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편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우리만의 것이며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려 할 때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의 반영으로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에너지를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무시하고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빛을 확고히 지킬수록 우리의 빛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신호는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면서도 아무런 보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데만 집중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나 상호작용은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만 하고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은 보이지 않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결코 그 대가를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가 매우 불균형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도와주는 것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지치고 감정적으로 소모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흡혈귀와의 관계는 고진동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아낌없이 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빈 컵에서 물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에너지를 채우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만 하면 결국 우리는 번아웃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너지를 주는 만큼 그 에너지를 다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관계의 불균형을 인식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와 진정한 연결은 상호적인 관계여야 하며 우리가 주는 만큼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때 우리는 더 큰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들은 우리의 좋은 시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우리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이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오직 그들이 필요한 순간에만 우리를 찾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친구로서 중요한 존재인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깁니다. 이처럼 기회주의적인 관계는 우리가 진정한 연결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며 점차 감정적으로 소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행동에 대해 경계를 두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들의 요구에 지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우리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때만 진정한 에너지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유한 빛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보호할 때 우리는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필요한 경계를 설정하며 우리를 지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밝은 빛을 발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측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내면의 감정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려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의 형태이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의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불안, 혹은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키고 우리는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지쳐가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며 적절히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심호흡 혹은 단순히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오는 자극들에 대해서도 더 차분하고 의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에너지의 흐름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 우리는 타인에게서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얻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사랑은 단순히 자신을 좋게 여기는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다시 채울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중요한 측면은 자신이 고유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추게 되고 그것이 에너지 소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여정과 속도, 그리고 성장은 다릅니다.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보호하고 긍정적인 연결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강화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이 들 때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아니면 증가시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과 직감을 신뢰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만큼 우리가 그들의 지원을 받는 균형 잡힌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에서 상호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지치고 소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지원을 받을 때 그것을 받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균형이 맞는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각자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그것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각자는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보호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도 자신의 에너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서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때 우리는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신의 에너지를 잘 보호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세상은 점차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에너지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세심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과도하게 쓰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건강 문제나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몸의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에너지를 보호하는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할 때 몸은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마음의 상태를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그리고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상이나 깊은 호흡, 혹은 일기 쓰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일을 하거나 무리하게 스케줄을 소화하려 하다 보면 우리는 에너지를 소진하고 결국 탈진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며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지쳐버리게 되며 그것이 결국 에너지 소모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휴식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니면 그냥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며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에너지를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기 돌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우리의 생각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의 에너지 수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기 비하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조절하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작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주변의 환경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환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에너지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지럽거나 혼란스러운 환경은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집이나 직장 또는 우리가 자주 가는 공간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안정과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서 오는 소음이나 시각적인 자극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에너지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우리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받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특히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흡혈귀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때로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증대시키고 우리가 더 나은 상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우리의 에너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서로의 에너지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일상에서 작은 변화들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일정을 과도하게 짜지 않거나 업무 중간에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선택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우리의 에너지는 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는 하루하루의 행동과 태도가 결국은 우리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삶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유익한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까지도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고 필요할 때 충전하며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결국 에너지를 잘 보호하는 사람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세상과 더 깊은 연결을 맺으며 더 큰 행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